예, 첫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. 21,000원에 매수하셨네요. 뭐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손실이 굉장히 크세요. 자,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그런 상태죠. 자,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도 마찬가지로 빠지기 전에도 제이준도 얼마 그렇게 빠지기 전에 이 야인시대 이 시간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 골자가 뭐였냐면 중국이 이젠 지들이 만들어 쓰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지들이 만들어 쓸 때도 됐고, 자, 이 얘기를 몇 달 전에 빠지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, 근데 이 중국이 그냥 사드 보복해갖고 관련해갖고 화장품 쪽 괜히 뭐 이쪽을 먼저 쓰셨을까요? 괜히 가장 크게 이렇게 했을 뭐 그런 특별한 좀 많이 샀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가 중국인들이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 쓰고 싶은 거예요. 또 간혹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중국에 지금 화장품을 사 쓰는 층들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된다. 또 뭐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장품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.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쓰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을까요? 그렇지가 않죠. 자, 우리나라 거를 얼마든지 좀 더 주면 일본 거 얼마든지 샀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유럽 거도 얼마든지 샀을 수 있는 대체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서민들이 화장품 좀 못 사 쓰던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는 중국에서 지들이 잘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말씀드리기를 그때 푹 빠졌을 때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짧게 단기로만 매매하시고 그냥 오래 그냥 사서 들고 가는 거 좀 물렸다고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.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자, 근데 뭐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거 반토막 가까이 난 걸 지금 뭐 어떡하겠습니까? 조금 기다려 보시는데요. 뭐 또 좀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매년 하는 거 있죠. 11월 11일 광군제죠. 이 광군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그냥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자, 이날 우리 할인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럴 테니까 니들 물건 좀 많이 사라. 이렇게. 자, 저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, 자, 이때 우리나라 화장품들 좀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조금 이게 반등은 가능할 거예요.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세적으로 옛날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간다거나 그렇게는 구조적으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제가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종목, 아예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은 완성차 업종은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아요.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공유경제로 갈 테니까 뭐 지금 그런 걸 매매할 이유는 없는 거고, 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짧은 매매 외에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이에요. 자,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보셔야 돼요. 당장 이 제이준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잘 찍혀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주가 자체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게 주가는 과거치나 현재치가 아니라 미래치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게 11월 2일 날 공시를 하나 했는데요.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, 자, 이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또 12,000원대예요. 자, 그리고 규모도 작지도 않습니다. 뭐 400억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또 그 이유를 보니까 뭐 타법인 이 취득자금 그리고 운영자금도 뭐 한 50억 정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굉장히 좀 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많이 나고 돈을 그렇게 확실하게 막 이렇게 많이 벌고 있다라면 그렇게 필요할까요?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? 그리고 이 전환사채 발행 물량도 장난이 아니에요.
자, 지금 현재 주식 발행해 있는데 뭐 한 11% 정도를 추가로 발행을 합니다. 자, 그럼 주식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. 간혹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뭐 주식을 싸게 받고 주가를 막 띄워서 그렇게 좀 뭐 속된 말로 해먹는다 그러죠. 그런 경우는 간혹 있어요. 간혹 있는데, 자, 이 제이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.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도 볼 수 없어요.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희석되는 요인도 있고, 또 이 종목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. 이런 부분도 신용 물량하고 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 28,000원 고점 찍을 때 신용 물량이 약 1,300만 주 정도 됐었어요.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뭐 신용 이렇게 지르고 그러신 분들 반대 매매도 막 나가고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많이 줄었지만 지금 현재도 신용 물량이 930만 주 정도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올라갈 때마다 지금 여기서 신용 들어가 있는 분들 깝깝할 거예요.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 수 있을까? 그 생각밖에 못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게 추세적으로 돌려서 간다라는 건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렇다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일단은 뭐 광군제 이런 것들이 좀 11일이면 다음 주잖아요. 다음 주니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뭐 이번 주 정도 이렇게 주 후반에는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가격대는 얼마라고 딱 이건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22평선 같은 경우도 워낙 가파르게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좀 뚫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주가는 이평선 같은 경우는 주가를 또 끌어당기는 성격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가격대는 정해드리진 않겠고요. 자, 이번 주 목요일 정도 그때쯤이 아마 부각을 받으면 광군제가 부각이 되면 그때쯤이 매도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일단 정리하셔서 지금 다른 종목들도 뭐 앞으로 전망들 이렇게 밝고 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그런 섹터에 있는 것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요거는 반등 시에 정리하고 종목 교체 권유 드리겠습니다.